이번 시간에는 증여라는 생각에 숨겨진 무게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내 땅,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진 내 집의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한 아버지. 좋은 마음으로 증여를 했지만 증여한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매 사례가 아니에요. 가족, 상속, 이해관계, 그리고 재산, 이 모든 것이 얽혀져 버린 실타래 같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3평의 주택 부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층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층에는 결혼한 아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살짝 불면서 아버지는 집 일부 부지를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정확히는 13평 남짓되는 단독주택 부지를 아들 명의로 증여한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정말 재개발이 된다면 분양권 하나 받아서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을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들 공감하시죠? 아들 부부는 아버지에게 땅을 증여받았지만 실질적인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단독주택의 일부 부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 존중할 뿐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재산적인 이익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 부부는 2명의 자녀와 함께 아파트로 분가했고 당장이라도 곧바로 시작할 것 같은 재개발 이야기는 슬그머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13평의 단독주택 부지 증여는 한번 웃고 마는 해프닝으로 그렇게 흐지부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마음을 추스릴 틈도 없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또 하나 전해져 옵니다. 바로 아들의 사망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온 은행 빚,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가 증여했던 땅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아버지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죠.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 사실이 막상 자신에게 닥치면 부정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신이 아들에게 남겨준 땅, 여전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집의 마당과 화단이 있는 이 땅을 빚을 갚기 위한 담보가 되어 경매로 나온다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같이 물려받는 것이죠. 상속의 1순위는 아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와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넘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빚도 같이 넘어오는 구조라는 것이죠. 며느리는 빚이 너무 많다며 상속을 포기했고 그 결과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아들에게 증여한 그 땅은 단지 등기상으로만 아들 명의였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아버지가 관리하며 쓰고 있는 그 땅이 바로 13평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아련하고 아쉬운 감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죠. 등기된 그 순간부터 그 땅은 법적으로 아들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절차대로 상속 재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채권자들의 손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다시 고민을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아들에게 넘긴 땅 내가 다시 찾아오자. 경매 정보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입찰 조건을 알아보면서 증여했던 자신의 땅 13평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때 저 땅을 증여했을까?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경매는 아버지에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고 생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매는 여러 가지로 어설펐어요. 본인 스스로가 어설프다고 하니까 남들 눈에는 얼마나 더 어설퍼 보일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무엇보다도 경매에서 꼭 필요한 돈이 부족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특수한 경매 물건에는 입찰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이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조언을 한다고 하면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증여했던 땅은 본래 자신의 것이었고 지금도 내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13평 땅이 꼭 필요한 사람이 나다. 이것을 정해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라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입찰 참여 마음을 굳혔을 겁니다. 이 땅이 자신의 집의 일부이고 누구보다도 땅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매 입찰 대리인을 내세워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매 입찰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입찰자들과 경쟁이 붙어야 하고 원하는 가격보다 높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필요한 현금이 있어야겠죠. 경매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 대출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런 복잡한 물건에 관심을 가질까? 내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깨야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매 참여를 포기합니다. 이런 특수물건 입찰자들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에만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사람이 이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그 낙찰자와 직접 협상해서 해당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경매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자와 협상이 쉽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아예 팔지 않겠다라고 버틸 경우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든 아버지에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낙찰한 땅 위에 있는 아버지의 집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법정 지상권 또 부당이득 반환 등을 다투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본래 자신의 땅이었다라고 항변해도 이제 이 땅은 상속 재산으로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낙찰자에게 땅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 집 소유권까지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경매 절차에 참여하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나를 설마 길바닥으로 쫓아내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주택 부지 13평은 단순히 땅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돈 문제로 귀결시킬 것도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평생을 살아온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뒤섞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좌절이나 고통을 뒤로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졌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번이 유찰이 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낙찰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에게 증여한 이 땅이 다시 내 것이 안 되겠구나. 아마 이런 비관적인 마음 아니면 좌절감 이런 감정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나는 저 낙찰자에게 땅 사용료를 내고 저 땅을 사용해야 되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죠. 혹시 이 땅을 다시 사실 생각 없으세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원하는 조건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말과 함께 협상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아들에게 증여한 그 땅을 낙찰자에게 다시 매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경매 절차를 모르겠다며 포기했던 그 땅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13평으로 되찾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증여는 감정이 아니라 법입니다. 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그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명의를 넘긴, 즉 남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음 상황까지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속은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제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예기치 못한 경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낙찰자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에요. 변호사나 경매 전문가의 상담이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상담을 받아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13평, 누군가에게는 정말 작은 땅이라고는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집을 날리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거나 이 이야기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